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서울은 물론 부산에서도 반발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전북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부당대출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기업 사냥꾼의 개입 정황까지 드러나 경찰 수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와 사학비리에 소극적이었는데 학생이나 학부모 권리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찬 공기의 유입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최근 논란인데요. 정부가 과연 의지가 있느냐는 문제였죠. 네, 그런데 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전북 금융중심지를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발언이 될지 주목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연금공단을 찾았습니다. 송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정부가 관련 용역 발표를 연기하면서 부산 지역의 반발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의문까지 일자 논란에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부산은 좀 여기하고는 다르죠. 부산은 선박금융 활성화, 해양금융 활성화하는 거니까 부산은 아주 특별하게 가는 겁니다. 또 금융 거점은 많을수록 좋다면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지원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게 새로운 산업 시대의 금융자산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경쟁만 하지 않으면 저는 다거점을 갖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교통이라든가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아마 아직까지 많이 불비하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들이 혁신도시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송 위원장은 전국의 혁신도시가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발전재단을 세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예산 8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지역인재 채용도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렇게 균형발전위원장이 전북 혁신도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정작 혁신도시를 실제로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즉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동혁 기자가 전합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혁신도시 성장을 모색해온 전라북도는 지난해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뿐인 혁신도시에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추가로 들어서면 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규모가 큰 공사 유치로 인해 세수 확보는 물론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여당 대표의 발언이 나온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재 조성돼 있는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발언으로 온도차를 보이더니 급기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관련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역시 광주형 일자리나 지역 예산 정책 협의만 강조해 논의 자체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이를 지금 계속 저희가 보고 있고요. 1단계 공공기관과 연계된 그런 기관들이 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균형발전 의지가 반쪽짜리 아닌지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20대가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특정 보험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2살 A씨를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0시 반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용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의혹을 받은 전주교대 김우영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반부패 청년 부서를 중심으로 비위 의혹을 받는 김 총장에 대해 조만간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골프장에 관용차를 직접 몰고 가 접촉 사고를 냈는데 운전기사 이름으로 보험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의혹 몇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공단의 자금을 받은 업체들이 석연찮은 이유로 도산한 사례들이 많은데 이 역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업체 내부에서조차 기업 사냥꾼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가짜 서류로 수십억 원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수의 한 김치 제조업체입니다. 고위 간부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도산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빌려준 26억 원도 함께 날아갈 처지입니다. 충북 음성의 한 음료수 제조 공장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습니다. 설립 2년 만에 도산해 경매에 넘겨졌는데 중진공이 빌려준 30억 원 가운데 회수된 돈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두 업체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출을 주도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과 업체 임원 A씨 등 2명이 이 두 업체에 깊이 관여한 겁니다. 먼저 중진공 직원은 김치업체 설립 당시 부인을 주주로 참여시키고 서류 조작 등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도산한 음료 공장의 대출에는 아예 직접적인 대출 담당자로 참여했습니다. 임원 A씨는 문제가 된 장수의 김치업체 설립 과정에 참여한 것은 물론 회장으로 공식 활동했습니다. 음료 공장에서는 대표이사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치업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모든 게 짜여진 각본이라며 A씨가 기업 사냥꾼이라고 주장합니다. 3개월 정도 있으면 경매 나오면 회사를 인수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도나기만 바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A씨는 부도는 고의가 아니고 김치업체 설립에는 관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요. 보고 받아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분이 어떻게 회장직함 달린 명함을 파서 갖고 다니셨어요? 그냥 주위에서 그냥 그렇게 불러준 겁니다. A씨는 이들 2개 업체 말고도 10여 년 전 남원에서 도산한 또 다른 업체에서도 고위 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부 직원의 대출 과정 전반에 대해 내부 감사를 벌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상담사의 죽음에 LG유플러스가 사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담사 이모 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지만 LG유플러스 고객센터의 노동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업무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상담사 이 씨는 지난 2014년 10월 회사의 수당 미지급과 실적 압박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인터넷 거래 사기 사건은 9,400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한 것만 70%인 6,600건에 달했습니다. 최근 전주에서는 온라인으로 중고 전자제품을 팔 것처럼 속여 23명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가로챈 31살 A씨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와 사학비리가 잇따랐지만 전북교육청은 감사 결과도 공개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건데요. 교육 수요자의 권리와는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과 사학비리가 사회 문제화되자 시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자세한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비리 문제들은 전 국민적 불신이 있는 만큼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개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뒤이어 같은 학교 교사인 아버지가 시험 답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해서 교육부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시킬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 펜션에서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집단으로 연탄 가스에 중독된 사고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학기 말 학사 운영 전수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 역시
교육감은 전북은 별 문제가 없다며 보류를 지시한 뒤 기숙사와 학교 관사만을 점검했습니다. 학생을 중심에 둔 그런 교육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게 현 교육감 체제의 구호인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정책들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수관 교육감은 집 앞 학교를 보내는 것이 가장 보편적 교육이라고 강조했지만 올해 평준화 지역 고입 전형에서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500여 명이 떨어졌습니다. 원하는 학생들을 다 수용하겠다며 연합고사를 폐지하고 정원을 줄인 지 불과 1년 만의 일로 잘못된 수요 파악에 엉뚱하게 학생들만 피해를 당한 셈입니다. 교육의 중요한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인 만큼 전북 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새해에는 수요자 위주로 전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등교 시간 늦추기에 도내 초중고교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등교 시간 오전 8시 40분까지 늦춘 학교가 초등학교는 95.5%, 중학교는 76%로 나타났고 고등학교도 90%가 8시 20분까지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또한 늦춰진 등교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학부모와 학생은 7점, 교직원은 8점대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가 후계 농업경영인과 청년 창업농을 신규 선발합니다. 신청 자격은 후계 농업경영인의 경우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영농 경력 10년 이하이며 청년 창업농은 40세 미만까지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농업인입니다.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되는데 선정되면 최대 3억 원의 창업자금과 산업기능요원 혜택이 부여됩니다. 기상이변으로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폭염에 햇볕 대인 피해가 많았던 장수군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조생종 홍로사과 주산지인 장수군에서는 지난 여름 폭염으로 전체 사과나무의 7%가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던 100여 개 농가에서 6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해 피해를 덜 수 있었습니다. 장수군은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액의 9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해보험은 사과를 비롯한 총 54개 품목이 대상이며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가입률을 높여 관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년째 이뤄져 온 완주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자발적 주민 모임이나 프로그램은 물론 대표나 총목 활동비도 지원하는데 내일부터 5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갖고 3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남원 명품농업대학이 오는 31일까지 입학생 120명을 모집합니다. 최근 8년간 1,3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남원 명품농업대학은 올해는 포도와 딸기, 친환경 농업반을 개설하고 연 25차례 100시간 과정으로 생산 기술과 가공 실습 등을 진행합니다. 농업대학에 참여하셔서 영농 현장 중심 교육을 받으시고 분농의 꿈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원활한 영농을 위해 벼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합니다. 군은 사업비 2억 7천만 원을 확보해 곡물 건조기와 논두렁 조성기 등 11개 기종의 구입비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농가가 부담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홍보를 위해 외국인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한옥마을 창작예술공간에서 생활하며 SNS를 통해 경험담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달 14일까지 6차례 진행되며 모두 9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완주군 소양면 회룡마을 50만 원, 남원시 금동 청춘한의원 10만 원, 자방모드에서 2만 원, 동양당에서 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남원시 금동 남원농약사 3만 원, 린나이가스 10만 원, 대성철물점 만 원, 로가디스에서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남원시 금동 올포유에서 2만 원, 바다로 마트에서 5만 원, 아놀드 파마에서 5만 원, 왕정동 바다로 마트에서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남원시 금동 용신주차장에서 3만 원, 전주 천막사 만원, 금지 천막사 만원, 귀뚜라미 열기 상사에서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는 오늘 침팬지를 주인공으로 한 코믹 애니메이션 스페이스 침스를 무료 상영합니다. 전주교대 교수 3인전이 형상과 본질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전주교동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이 오는 19일 예음헌에서 식습관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어린이 국악체험극을 선보입니다. 박웅, 장미자 주연의 연극 금의 환향이 모레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 공연됩니다. 로맨틱 창작극 내 눈의 콩깍지가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익산시청 앞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합니다. 설맞이 우리 농특산물 한마당 큰 장터가 모레부터 22일까지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제19회 전국도지사배 스키 스노보드 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무주 덕유산 리조트 스키장에서 치러집니다. 전주 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고전 번역교육원 전주분원이 올해 신입생을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7일까지 서울과 전주 장학숙의 2019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1월 16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찬 공기의 유입으로 며칠째 이어진 심각한 대기오염은 물러가겠지만 기온은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7도에서 낮 기온 영하 1도, 익산 영하 7도에서 1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11도에서 1도, 진안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6도에서 0도, 고창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와 군산, 임실, 장수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